4분 남았는데요. 네. 이 와중에 또 내란을 엄호하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며 윤 어게인을 외쳤던 인사 이해운 전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예산처 장관에 지명했습니다. 인사청문회가 곧 예정이 돼 있는데요. 자, 이건 곤란하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해주시죠. 네,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사실 뭐 파격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해운 이제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금 지명한 게 전 파격이 아니라 이해운 장관이 그걸 수락한 게 저는 파격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뭐 제가 책으로도 썼던 보수의 종말, 이 보수의 종말을 직감한 내부자들이 이제는 이해운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더 보태야겠다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게 파격인 것이고, 어제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서 제명하고 어제 한바탕 소동을 치고 난리를 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 집단, 뭐 정말 의학적으로 치자면 정말 용종에서 이제 암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사회의 악의 축이 이제 이렇게 좀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, 물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검증할 부분들은 남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신 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,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명확한 인식을, 또 과거에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저는 명확하게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고, 또 하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전문성, 그리고 조직을 장악해서 이끌 적임자로서의 능력을 갖췄는지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송곳 검증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. 그래서 만약에 인사로서 뭐 장관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제는 이거 성공을 못 시키면 엄청난 이건 또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, 또 이해운 장관도 그 부여된 막중한 책임으로서 본인의 성과를 내야 될 아주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저는 당내부의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어때요? 그러니까 약간 설왕설래가 있고 보면 뭐 이현주 최고위원도 본인 이제 SNS에 좀 부정적인 결로 올리고 했는데,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돼요. 이제 같은 사람, 같은 진영 사람 쓰면 코드 인사니 무슨 뭐 회전문 인사니 이러는데 제명 이러면서 부역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게 과연 맞느냐? 그럼 왜 코드 인사라고 왜 비판을 왜 하는 거예요? 그거는 이런 인사를 칭찬을 해야지,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. 네. 근데 막 맞죠. 격앙돼서 이러는 게 참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석훈 교수 글, 이제 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이 우석진 교수셨나? 동생. 네. 그래서 동생분이 예, 쓰신 예, 글을 예. 봤더니 자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한다. 예. 어쨌든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해운 의원이,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에 휩쓸렸다. 내가 당협위원장이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항변하는 것 같은데,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제 검증대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우석훈 교수의 페이스북 아마 우석훈 말씀하신 맞나? 거, 네. 뭐 이재명 정부에게는 그래도 이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예, 그렇게 생각으로 아마 이제 평가하셨더라고요. 글을 마무리하시 아마 그 페이스북. 예, 그렇구나. 예, 예. 우석훈 교수가 우석훈 올렸어요. 교수. 네, 우석진이 그런 것 아니고. 같습니다. 예. 자,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보여줄 태도, 그렇죠? 내용.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검증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터져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, 결국에는 이것이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피어날 꽃일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제가 취재한 바로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시작되었다. 좀 제대로 된 정치를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. 2016년 탄핵 때부터 8년간 보수 정치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는데 이제 그거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차원 아니겠냐.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운동장이 예전보다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다. 이렇게 의미 해석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거기에 살짝 동의하는 거는 네.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 정치적 심판도 받고 수사도 저는 더 엄정하게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, 동시에
채찍만 가지고는 무너뜨리긴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써서 저는 이제 저 세력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기득권의 친화적인 행동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네. 퇴출의 역할에는 전 이번 인사가 하나의 좀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.